들어볼까요? 유은희 기자. 죽음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도 남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슬픈 한 아빠의 사연입니다. 네. 죽지 못해 사는 기러기 아빠. 정말. 너무 슬프다. 그리고 심지어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러기 왠지 아빠 얘기도 들었었어요. 진짜 실제로도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기러기 아빠 김 씨가 있었는데요. 좀처럼 감기가 낫지 않자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데 검사 결과 그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남은 삶이 이제 고작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김 씨의 경우 그 외국에서 생활 중인 아내와 그 아들의 생활비로 1년에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내고 있었으며 아들의 공부도 2년 정도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이 너무도 걱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먼저 자신이 죽으면 얼마의 그 보험금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암 같은 이제 질병으로 사망을 하면 겨우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반면 상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 무려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이후부터 그의 이제 상해로 사망하기 계획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는 일부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도 유발해보고 4차선의 아주 넓은 도로도 무단횡단을 해보지만 약간의 타박상만 입을 뿐 쉽게 죽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였어요. 그는 눈 오는 날에 등산 가방과 등산복, 등산화를 신고 산을 오르게 돼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이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산 관리인이 눈 오는 날 등산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구조가 됐지만 이전 사고와는 좀 다르게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굴러 떨어지면서 장기도 심각하게 손상되고 심지어 척추까지 다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돼버려요. 병원에 지내면서 그는 의사에게 자신은 어차피 암 말기 환자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다. 가족들에게 좀 치료비 고통이라도 덜어주고 싶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나 수술은 하지 말자고 해요. 대신에 좀 강한 진통제만 놔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의사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돼요. 설마. 네. 안 돼, 안 돼. 네, 사실 그가 암이 아니라는 얘기를 첫 번째 감기 때문에 간 병원에서 오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폐 염증을 이제 폐암으로 잘못 알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 김 씨의 경우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1년만 더 있으면 임원으로 승진할 예정이었고 연봉도 이에 따라서 대폭 인상될 예정이었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절벽에서 떨어질 일도 하반신도 마비될 일이 없었잖아요.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그 오진한 병원을 고소를 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가 하반신이 마비된 거는 이 김 씨 스스로의 잘못이 더 크다면서 그렇게 사건은 덮어지게 됐고 병원에서는 50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해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사로부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니 아무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라는 통보까지 받게 돼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지금도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누워서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태까지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제일 억울해. 여태 지금 케이스 중에 제일 억울하다. 이 얘기 들으면 제일 답답한 게 왜 가족한테 좀 알리지를 못했을까요? 자신의 그 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아들의 공부에 큰 지장이 생길 것 같고 또 아내도 꽤 걱정할까 봐서 철저하게 비밀에 숨겼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이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암 걸렸다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도 꼬박꼬박 출근을 했었다고 해요. 너무 빨리 막 그 모든 걸 하려다 보니 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모두 그 아내와 아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사실 그 아내와 아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억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김 씨의 연봉은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대출금에다가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정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었는데요. 이제 점심은 회사에서 때운다 치지만 저녁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굶거나 아니면은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는데 심지어 관리비도 아끼려고 추운 겨울에 그 난방도 하지 않아서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됐고 이게 폐 염증까지 가서 결국은 폐암 오진까지 받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모든 게 병원에서 오진 때문에
뭐 오해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병원에서 500만 원 위로금은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병원이 좀 가장 많이 황당했어요. 시한부 안 판정을 한 사람들이 김 씨처럼 행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300만 원의 위로금만 지급해도 됐던 거를 병원에서는 좀 안타까워서 200을 더 얹어서 500만 원을 지급해 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김 씨의 경우 이제 아들 교육비 마련 때문에 그 퇴직금까지 예전에 미리 중간정산 받아서 재산이 없어요. 이제 아들과 아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2년만 더 하면은 이제 탄탄대로의 길이 열리는데 아빠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거를 포기하게 됐다라면서 되게 아주 큰 원망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원망할 정도의 인성이면은 2년 후에도 탄탄대로의 길은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병명을 병원에서 이렇게 듣게 될 때는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또 검사를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지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종신보험을 제외한 여타 보험 상품 속에 그 사망 특약의 경우에 질병 사망 특약과 상해 사망 특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경우에 보험료도 더 많아지게 되고 또 보장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김 씨의 경우는 이 두 가지 특약을 각각 가입했었는데 모든 사망을 통틀어서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어요. 일반 사망 특약인데요. 보험 상품 가입 시에 이를 꼭 유의해서 가입하면 좋겠습니다.